저는 강말순입니다. 올해 63지죠. 비가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장 골목에서 비닐 천막 치며 배추 장사하던 시절 말입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도 자리를 지켜야 했죠. 손가락이 얼어서 동전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날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간 뒤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며 빚까지 갚아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저녁 8시까지 팔았죠. 손님이 흔히 없는 비 오는 날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생이던 우리 진수가 우산 들고 시장에 왔더라고요. 비에 젖은 채소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고생 좀 그만해요. 저 커서 돈 많이 벌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진수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장 장사 30년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서 진수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시킬 때도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두 제가 댔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벌어둔 돈이었죠.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그토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졌거든요. 전화도 뜸하고 설날이나 추석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게 전부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사하며 모아둔 돈이 있어요. 진수 몰래 따로 빼둔 비자금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들어둔 통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진수가 전화해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랑 손주 준호까지 모두 함께 말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먼저 김치부터 확인했죠. 지난달에 담근 김치가 이제 제맛이 났거든요. 소금 농도까지 정확히 맞춰서 담근 김치라 시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도 따왔어요. 농약 한 번 안 치고 정성으로만 기른 채소들이죠. 잎사귀 하나하나 살펴보며 벌레 먹은 부분은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장에 나갔어요. 단골 정육점 사장이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인사했죠. 말순 언니 오늘 웬일이세요? 요즘 안 보이더니. 가족들 온다고 갈비 좀 사러 왔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걸로 드릴게요. 우리 언니 가족이니까 서비스도 해드리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장에서 30년간 장사하며 쌓은 인정이 이런 때 빛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갈비찜을 끓였어요.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압력솥에서 푹 익혀냈습니다. 집 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준호가 좋아한다며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노른자가 촉촉하게 살아있으면서도 겉은 살짝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이런 손맛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녁 6시쯤 되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뛰어들어와 제 품에 안겼어요. 9살 손주가 이렇게 반겨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뒤따라 들어온 진수와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달까요? 그래도 가족이 모인 자리니까 기분 좋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맛으로 만든 음식들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상을 차리는데 준호가 태블릿만 붙잡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지만 할머니 집에 와서까지 그러니 속이 상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는데 와서 먹자. 귀찮아. 나 이거 하고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수진아, 준호 밥 먹게 해라.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억지로 못 시켜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수진이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옛날 방식이라 건강에 안 좋아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먹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이 거꾸로 솟았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 분위기 망칠까 봐서요. 진수는 어떻게 반응할까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엄마. 요즘은 건강식이 대세잖아. 수진이 말이 맞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간 이 손맛으로 진수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건강에 안 좋다니요.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요리 솜씨를 이렇게 무시당할 줄이야.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마무리 발언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옳고 제가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손주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됐는데 준호가 계속 투정을 부렸어요. 이거 맛없어. 할머니 치킨 시켜줘. 준호야, 할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거야. 맛있게 먹어봐. 싫어. 이런 거 안 먹을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며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곤 일어나서 밥상을 팔로 밀쳤어요. 국그릇이 넘어지고 갈비찜이 바닥에 흩어졌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처음으로 손주를 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감히 내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쿵.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져서 허리가 아팠어요. 손목도 삐끗했죠. 어머니. 진수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절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수진이 쪽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너무 흥분했네.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수진이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를 넘어뜨려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고 아내 달래기에만 바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었구나.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됐구나.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집을 정리하면서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넘어질 때 생긴 상처가 턱에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내 신세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상처까지 난 60세 할머니. 며느리한테 밀려 넘어진 불쌍한 시어머니.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서러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이 저러다니. 이제 다 끝났구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묵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였죠. 안에는 통장 하나와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진수 모르게 만든 거예요. 장사하면서 조금씩 빼서 모은 돈이 들어 있죠. 처음엔 진수 결혼 자금이나 손주 교육비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계약서들도 하나씩 살펴봤어요.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 증서들이었죠. 그때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 제 재산이네요. 손가락으로 통장 잔고를 따져봤습니다. 진수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번 돈들, 비 맞으며 채소 팔아서 모은 돈들. 내가 바보였구나. 진수한테 다 퍼주고 살았지만 정작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알게 된 김 사장한테요. 김 사장님, 저 강말순입니다. 아, 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장사 그만두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김 사장은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죠. 저도 예전에 몇 번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장님, 제가 예전에 빌려준 돈들 있잖아요. 이제 좀 정리하려고요. 아, 그 돈들 말이죠? 아직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김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제 서류를 다시 보니 생각이 났거든요. 박 씨네는 작년에 갚았고 최 씨네랑 이 씨네는 아직이네요. 원금만 해도 꽤 될 텐데.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자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말순 씨,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제 돈은 제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해서요. 김 사장이 제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눈치챘나 봐요. 그럼 제가 연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산들을 다시 찾을 생각이니까요. 내가 가진 걸 다 끊어야 눈을 뜨겠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일주일 뒤 진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값 대출 문제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서 월 상환금이 너무 버거워요. 수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절박해요.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데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집을 팔 수도 없고 어머님 말고는 도움 받을 곳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며 무시하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 돈? 이제 내 거로 다시 찾았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빌려준 돈들 있잖니. 그거 다 회수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많더라고. 어머님 설마 저희한테 안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도 봐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때서야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난주에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니? 진수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변명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들 그리고 재산 목록까지.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재산 목록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게 훨씬 많아. 서류를 펼쳐 보이니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 이 정도야. 그리고 빌려준 돈들도 다 회수했고. 어머님 그럼 저희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도 정중해졌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그리고 내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진수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 나를 넘어뜨린 것도 오해야? 그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이제야 사과가 나오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더는 너희들의 지갑이 아니라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던 시절은 끝났어. 진수와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만만하게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겠죠. 평생을 참고 살았던 어머니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